팬 여러분, 999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손입니다. 오늘은 2016년도 5월 29일 일요경마 5월달에 마지막 레이스 준비되어 있고, 역시 박남규 위원 그리고 김태훈 기자 두 분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상당히 기본 말들이 많네요. 많죠. 보통 월말이면 능력마다 좀 나와 좀 빵빵한 그런 레이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능력마가 없어요. 뭐 외산이든 국산이든 스타마도 없고 참. 아니 그 국제 뭐 경마협회에서 한국을 파트 2로 승격을 시키는데 파트 2 승격되면서 말들이 딱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경마 산업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하향세예요. 하향세인데 그 파트 2가 뭐 큰 뭐 의미가 있겠어요. 뭐 예전부터 한 10년 전만 해도 파트 2 택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세계 경마 기구에서 뭐 파트 2로 절대 인정 안 하죠. 근데 사양 산업이고 하니까 그래서 너네들 해 그렇게 된 거지. 하여튼 참 편성은 기본과 편성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한번 달려보겠고요. 오늘은 이제 박 의원께서는 2경주하고 8경주 누르고 계시고, 김태훈 기자는 3경주, 10경주, 저는 4경주하고 9경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붙어볼 만한 게임 중에 하나가 또 9경주가 YTN배 대상경주 또 제 또 승부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한 방으로 들어갈게요. 많이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그러면 1경주부터 한번 살펴드릴게요. 1경주는 국산 육군의 1000m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고 올 신마경주인데요. 근데 신마경주이긴 하나 우유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일단 7번의 매니브레이싱, 1번의 파이널 보스 두 마리에도 강한 인기가 이제 잡혀있는데 뭐 별로 변수 안 보여요. 그리고 그렇죠. 예, 뭐 이제 벌써 이제 2세 신마기 우주가 편성이 됐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좀 반가운 일이긴 한데, 편성은 1번, 6번, 7번 세 마리 싸움이에요. 기본적으로 매니브레이드와 파이널 보스는 뭐 스피드형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경주형도 빠를 거고, 장래성은 뭐 6번 금봉왕도 절대 만만치 않은 그런 마필이에요. 다만 이제 금봉왕 같은 경우는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고 경주거리가 늘수록 유리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결국 빠른 매니피자마인 파이널 보스나 매니브레이드를 금봉왕이 잡아내기는 조금 어렵다고 봐요. 따라서 뭐 결과적으로 1번, 7번의 대끼리 가능성이 높은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야, 이 두 마리는 근데 2세만인데 뭘 잘못끼리 이렇게 마차가 이렇게 훌륭한 겁니까? 이미 뭐 태어날 때부터 좋았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 비슷한가요? 비슷한데 저는 약간의 변수가 있다 보여집니다. 일단 취재 내용상 그리고 마방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상 네 마필이 괜찮습니다. 1번 파이널 보스, 4번 파이어볼, 6번 금봉왕, 7번 매니브레이싱. 뭐 주행감 사실 1분 2초 2로 상당히 좋은 기록으로 초반 막판 여유도 보였고, 더군다나 이 매니브레이싱은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가지고 있어서 주행검사 시 일부러 모래까지 맞춰봤습니다. 7번은 인정합니다. 선행 나간 걸 입을 붙잡고 가지고 안쪽에 갇히면서 모래까지 맞춰봤는데 7번은 인정하고, 1번, 4번, 6번에서 어차피 신마경주라서 세 마필 다 마방에서 기대치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트 능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7 넣고 1, 4, 6주에서 하나 고르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매니브레이싱의 그 형제마가 로얄 임브레이스라고 굉장히 잘 나갔지 않습니까? 7승을 올리면서 1군 올라갔던 마필인데, 그 말은 낱말이었거든요. 이 말은 순말이면 더 좀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데뷔전 아니라 단거리에서는 정말 극강의 어떤 포스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다만 이 마필은 거리가 정말 짧은 마필입니다. 따라서 이제 한 3군 가면 제가 볼 때 금봉왕한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경주는 뭐 매니블레이싱을 위한 레이스지 않나 싶어요. 좀 톡 타고 튀어나가서 좀 큰 착차를 보이면서 우승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거리는 워낙 짧은 마필이기 때문에 1400에서부터 의심의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하여튼 뭐
일단 김태형 기자 4마리 꼽아주셨는데 그 중에서 군계 이약으로 1번, 7번이 가장 또 돋보이는 구도가 되겠네요. 아, 신발에서는 점배당 같은데요. 네. 배당판 분위기. 제가 뭐 오죽했으면 올 신방길 추천을 안 하겠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경주 보시죠. 방랑기원을 첫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이고요. 자, 혼합사고나 1000m 별정으로 지금 준비된 게임이 이제 이경주가 되겠는데, 이제 이번 이경주는 일단 3번에 이 트리플 샤이닝하고 7번에 해피 굿데이 두 마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구도인데, 이제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이경주는 저는 충만에 있는 경주로 봅니다. 7번마 해피굿데이 데뷔전 때부터 좀 우리가 얘기를 했던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주도 나름 잘 쳤습니다. 뛰면 뛸수록 걸음이 좋아지고 있고 순발도 좀 있고 선입권이고 다시 한번 문세영 기수고 편성도 강하지 않고 7번마 해피굿데이를 놓고 후차권은 3번마 트립샤인이 좀 낮긴 하지만 뭐 능력 위주의 신마들이 있어서 후차권은 약간 난전을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랑기 외춘이죠. 이번 경주는 정말 혼전도가 높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일단 뭐 강축도 없는 그런 레이스고 뭐 인기마와 비인기마의 경기가 역시 좀 크지 않은 레이스인데 특징은 또 하나는 이게 다 나름대로 그 뒷심은 없는데 스타트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들이 좀 많아요. 따라서 앞서 자체가 조금 묵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틈을 비리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을 노리고 있는데 뭐 컨디션의 변화도 지난번보다 확연히 좋아졌다고 하는 마필이 한두 있기 때문에 뭐 그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이번에 그 스카이 지왕, 뭐 지난번에는 선행안과 디스노라는데 요즘 보니까 그 조인근 기수랑 또 그 김정준 기수 두 기수가 이제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뭐 두 기수 다 정말 잘 타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인 사이즈 있는 기수고 특히 김정준 기수도 물론 뭐 토요일부터 뛰긴 뛰겠습니다만 뭐 이번에 스카이 제안 가지고 직전보다는 또 선행권 승부를 나간다면 또 재밌지 않을까 느낌도 있고요. 또 청해 주시면서 자 그렇고 마지막에 그 이번 경기는 그래도 기본 능력의 사이즈는 있으나 좀 저평가되어 있는 고말 한 마리 들어가는 방랑기회의 승부 많이 기억합니다. 자 보시죠. 3경주입니다. 김태형 기자 노리는 게임이네요. 3경주는 국산 육군의 1300 별칭으로 나와 있고 일단은 뭐 12번에 소아라 천왕을 중심으로 1번에 호크아이즈 12번 1번 두 마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천년 호령도 잡히는 구도가 되겠는데 자 박영께서는요? 소아라 왕이 지난번에 잘 뛰긴 했어요. 잘 뛰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좀 기복을 보이는 사람 앞에 있고 경주거리가 어쨌든 100m가 더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소아라 여왕도 의심의 여지는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본 포커아이즈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3차이긴 합니다만 뭐 힘이 워낙 늦게 차는 스타일입니다. 따라서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과도한 능력 제가 볼 때는 뭐 능력에 비해서는 좀 과다한 인기고 이번 뭐 천연호랑이 지난번에 결승선에서 진로가 막히는 바람에 3차에 머무르는 아쉬움이 있어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뭐 천연호랑은 어쨌든 봐야 되지 않나 보여지고 저는 숨어있는 복병은 10번마 트러스트미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서서히 힘이 붙어가면서 뭐 직전 경주도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0번마 트러스트미에게도 기회는 충분히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의 추천의 편입니다. 자 일단 이번 주 3경주 기복마드 간의 혼전 경주입니다. 직전 경주 뛰었던 내용은 12번마 수아나 천왕이 낮긴 하지만 게이트, 거리, 기승기수 봤을 때는 강추로 보기는 어렵고요. 저는 이번 경주 제가 노리는 한 마필이 있습니다. 실전에서 최근 좀 기대보다는 부진한 마필이지만 부진의 원인을 찾았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필이 의외로 괜찮고 제가 가서 복귀로 그리고 취재 내용으로 그리고 그 못 뛰었던 이유를 찾아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다는 점에서 배당 자체를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 복대원 마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복병만 한 마필 제가 잡아낸 복병만 한 마필을 놓고 배당을 노리는 첫 번째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진의 원인은 뭐랍니까? 근성 부족. 그럼 이제 근성이 많이 버거웠다. 같이 병업 쪽을 엄청나게 시키면서 많이 죽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믿고 들어가는 또 김태형 기자의 또 발로 뛰는 승부 경주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자 4경주 들어갈게요. 국산 5분의 1300 핸디캡이고요. 자, 요것도 제 개인적으로 한번 누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천지 성공하고 지금 10분에 금수와 도면에 잡혔는데 이게 이 떼끼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금수와 지금 1300을 처음 뛰고 승군전에서 지금 또
선행 여부도 불투명한 좀 그래도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말이거든요. 뭐 저는 이번 10번의 대끼리를 좀 인정하지 않는 조건에 이제 또 한방 승부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메리트 노리고 들어갈 것이고요. 자, 먼저 박의원께서는요. 저는 뭐 이번 경주 3번 와일드 레이크가 다시 한번 된다고 봅니다. 뭐 제가 지난번에 뭐 백판이었던 마필인데 추천 경주로 가져가서 고배당을 맞춰 먹은 마필인데 여전히 상태감 좋아요. 그리고 또 이 마필도 제가 볼 때는 보여줄 걸음이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마필이에요. 앞선 자체가 뭐 2번, 10번, 11번. 그렇다면 뭐 전개적으로 다시 한번 이번 경주는 조금 더 지난번보다 한 템 빨리 좀 선행권에서 움직일 가능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와일드레이크의 연투 가능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4경주 강축은 없는 경주입니다. 10번마 금소화가 뭐 최근 물론 상승세 걸음이고 능력은 좀 더 있는데 마체가 작고 뛰는 습성이 약간 발발이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1300m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보이고 이번만 천지성공은 말 좋습니다. 직전 경주 검령한 뜻이면서 제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치긴 했지만 지금 컨디션이나 걸음은 직전보다도 더 좋고 뭐 적임치라고 할 수 있는 하나씩 기술가 기승했기 때문에 2번 놓고 후차권은 고르는 경주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뭐 선행 선입 치유 다 되는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좀 실망스럽긴 했어요, 사실. 뭐 따라가면서 검령에게 졌다는 게 좀 실망스럽긴 한데 일단 안좋게 이틀에서 지난번보다는 좀 낫다고 그랬던 하나씩 기술 적임 기술도 재기승이니까. 금년보다는 지난번에 천지 성공이 한 30m는 더 뛴 것 같아요. 제가 각도에서는. 그럼 좀 감안해 주시고 어쨌든 그래서 뭐 이번 10번 특히 인정하지 않는 조건에서 한방 승부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갈게요. 진하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이어지는 5경주는 국산오군의 1400 핸디캡인데 이번 제 5경주는 자, 액면 배낭판 인기도가 4번에 이제 대보명가, 2번에 이제 파워 정상, 그리고 1번에 지상비행 순으로 일단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뭐 3번 대보명가는 부담 중량이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걸음 자체가 상승세고 앞으로 보일 걸음 매력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인정하고 싶은 그런 마필이고요. 보병권에서는 저는 10번마 베스테이커 다시 한번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뭐 고배당 터뜨렸던 마필인데 경주 내용적으로는 완벽하게 그 컨디션의 변화, 걸음의 상승세를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뭐 편승하지 않죠. 2주 만에 서둘러 나왔다는 점도 그렇고 또 신학적 이수의 기승도 그렇고 저는 10번마 베스테이커의 연투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5경주 저도 4번마 대보명가의 입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도 제 생각보다 더 잘 뛰었습니다. 뛰면 뛰수록 걸음이 쭉쭉 늘고 있고 선두권 가능하고 뚝심 괜찮고 4번 놓고 공략하는 경주인데 후차권은 믿을만한 마필 없습니다. 전부 다 인기마들은 하나씩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는 복병만 마필은 12번마 S클래스, 이 12번마 S클래스가 되겠습니다. 뛰었던 내용이나 경주를 보면은 기본적인 사이즈는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이 마필 제가 3월 5일 경주 때 승부 경주 잡아가지고 선입권 잘 타서 입선했고 직전 경주는 선행 가서 들어왔고 모래를 맞으면은 못 뛰는 모래에 대한 적응이 하지 않는 마필인데 지금 컨디션 자체는 데뷔 이후 가장 좋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컨디션 발로 더군다나 외곽이라서 모에 맞을 일도 없기 때문에 컨디션이 지금 워낙 좋다고 하기 때문에 12번만 S클래스가 복병의 가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대법명가가 또 56.5를 달고 또 어느 정도의 또 부담력을 보여줄지는 좀 뛰어봐야 되는 그런 대목 같은데 뭐 전개적인 측면에서는 또 조인권 기수가 또 오랜만에 기승하고 있는 일본의 지상비행은 최적화된 전개가 아닌가 느낌도 있고요. 이 파워 정상은 좀 기복이라 봐야겠죠. 그렇죠. 뭐 거리도 그렇게 길게 안 나오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정말 뭐 결과적으로 2차는 하긴 했습니다만 뭐 팔마신 의 착착을 보였다는 것은 뭐 큰 메리트는 없다고 봐야죠. 좀 개인적으로 1번의 지상비행 쪽에 일단은 좀 메리트를 두고 싶다 말씀드리면서요. 자, 다음 6경주입니다. 혼합4군의 13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6경주는 일단 3번의 자이언트 킬러가 인기 만권이네요. 이게 6번의 위너 레드, 또 8번의 인디러너 이렇게 골고루 잡혀 있는데, 자, 박경께서는요? 저는 뭐 3번 자이언트 킬러도 강추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1월달에 잘 뛰었죠. 그때 당시에 저도 추천을 했던 그런 마필이고, 그리고 3월달에 입상을 차지하긴 했지만
정말 힘겹게 올라오는 뭐 오마신의 착착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날 불안감이 있었고 지난번에도 뭐 박은영 교수가 못한 게 아니에요. 최석의 전개를 하고서도 그 정도 걸음이라면 자이언트 킬러가 제가 볼 때는 좀 뭐 과도한 인기 능력에 비해서는 오히려 배팅의 축은 전 6번은 위너레드지 않나 싶어요. 11주에 공백을 가지러 왔는데 이마필은 거절했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를 뛰고 거절했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그 텀을 두고 나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컨디션의 변화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따라서 뭐 선행도 가능하고 선행권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정규적인 메리트까지 안고 있는 6번 위너레드 배팅의 축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6경주 절대 만만한 경주는 아닙니다. 기본적인 사이즈나 여건을 보면은 3번마 자이언트 킬러가 그리고 6번마 위너레드가 낫습니다. 분명 6번, 3번이 난데 6번마 위너레드는 박영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거세 이후 첫 출전이라는 점에서 분명 불안 요소는 한 가지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사이즈는 가장 나아 보이고 자이언트 킬러도 직전 경주 최선을 다한 거랍니다. 페르비치 기수가 좀 더 끌어낼 수 있겠지만 최근 약간의 하향세라는 점에서 이 3번, 6번이 좀 믿음이 들어간다. 그렇다면은 복병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좀 삼복승식 정도로 노릴만한 마필은 바로 10번만 메카인진이라는 마필. 이 마필 직전 경주 막판 끝걸음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물론 편성이 지금보다 좀 약했긴 했지만 그때 공백기가 있었고요. 오랜만에 출전이었고 직전 경기보다 좀 더 나아준다면은 그리고 인기마들의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부지리성 3착은 10번만 메카인젤도 나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지금 3번에 자이언트 킬러가 가장 많이 잡히는데 자이언트 킬러는 좀 부담력에 좀 문제를 좀 보이는 말 같아요. 52kg 달았을 때 1월달이었죠. 그때는 대가리를 쳤고요. 3kg 더 달아가지고 55kg 딱 주니까 간신히 2차를 됐는데 거기다가 2kg를 딱 시작해서 50kg 딱 주니까 바로 이제 공진을 내리는. 그래서 그때보다 500g 정도 빠져줬는데 그것까지 그럼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3번의 자이언트 킬리는 부담력에 문제가 있고 위너레드는 좀 거세를 했기 때문에 좀 더 경기로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 느낌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세마 특별 레이스에 나갔던 그때 뭐 OS 하답이라든지 미소 왕자, 듀스 인디그 뭐 이 구매에서 나오면 당연히 대가리는 팔리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사이즈적인 측면에서는 6번의 위너레드 강하게 좀 보시고요. 10번의 메카인젤 복변까지 노리시는 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 오시죠. 국산 4군에 뭐 1200 핸디캡으로 나오는 이제 7경주는요. 일단 뭐 3마리 중심으로 배당판 돌아갑니다. 5번에 주얼리 파크를 필두로 해가지고 9번에 시대의 여왕 또 12번에 가이아 썬더가 잡혀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별로부터 말씀드리면 뭐 저는 뭐 대끼리 가능성이 높은 에이스다 보여집니다. 가이아 썬더 같은 경우는 뭐 사이즈도 가장 센 마들이고 일단 뭐 선행마들이 이번 기는 좀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메리트까지 안고 있다는 점에서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고 부담 중에 3.5가 늘어난 거 큰 문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경주가 또 100m 줄어들기 때문에 5번 주얼리 파크라는 마필도 지난번 1400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죠. 이번 경주 선행을 가도 되고 그 전에 3월 27일 경주 보면 뭐 선행권에서도 낙선을 거뒀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2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에서는 뭐 선행이 됐든 선임이 됐든 다 된다고 봅니다. 편성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5번, 12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 다리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7경주 능력 인기마들 간의 접전 경주입니다.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라 보이지고 5번 주얼리 파크, 9번 시대의 여왕, 12번 가이아 썬더 5번, 9번, 12번 3파전 경주를 보고 저는 9번만 시대의 여왕이 좀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주얼리 파크가 선행을 가고 가이아 썬더도 능력 더 있고 하지만 주얼리 파크는 직전 경주 제 기대보다 실망했습니다. 주로 뭐 거리가 줄긴 했지만 약간의 늘어난 부담 중량도 조금 그렇고 직전 경주 막판 끝걸음도 제 기대보다 실망이었고 그래서 저는 9번만 시대의 여왕이 5번만 주얼리 파크를 보내주고 두 번째 안쪽 경계상 메리트가 분명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9번만 시대의 여왕이 배팅에서는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주얼리 파크인데 1200이면은 참 그래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부담은 좀 늘긴 했으나 좀 쉽게 뺄만한 것 같지 않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복등을 본다면은 좀 지난번에 공백 이후에 이번에 또 이제 한 2달 만에 나옵니다만은 또 1200 조건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필이 이번에 로우 트리밀 어딜 과거에 또 1400까지 3년타를 때렸던 또 그런 말이기 때문에 다소간은 좀 부진한 모습 보입니다만 상태만 보존된다면 정말 무시무시한 복경은 이번에 로드힐을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이어지는 8경주가 박남기 위원회 오늘 또 두 번째 출전된 게임입니다. 국산 4번의 1400 핸디캡이고요. 일단 9번의 참마를 중심으로 7번의 이광사석, 4번의 플래트 비체가 인기권인데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제 8경주도 능력상 어느 정도 우열은 드러난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뭐 여건은 9번마 참마가 단독 선행이라서 좀 유리해 보이지만 기본적인 능력은 7번마 이광사석이 가장 세다고 보여집니다. 직전 경주 안쪽에 갇히면서 추입 타이밍을 좀 늦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올라오는 탄력, 미용성 1400 괜찮고 부담도 없이 상 능력상 저는 7번만 이광사석이 배팅에 충만하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땡 잘 돼요. 자, 박남기 회춘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 이강사석을 빼고 승부 들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강사석은 저랑 뭐 여러 차례 좋은 적중의 기쁨을 맛봤던 그런 마필인데 저는 이번 경주가 1400이기 때문에 이강사석이 고비가 왔다고 봐요. 따라서 뭐 9번 참마는 부담 중량이 늘어났지만 선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참마는 이 편 중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대신 뭐 이강사석을 요걸 빼고 대기 막권을 삭제를 하고 보편권에서 컨디션 변화를 보여준 마필이 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그런 컨디션이라면 뭐 이강사석을 제외하고 나가서는 뭐 그렇게 두려워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참마의 주력 한방 막권 쌉쌀한 배당 한 방으로 때리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을 인정하는 조건에서 나머지 인기 말들, 뭐 4번 플래트 비체도 그렇고, 그렇죠. 또 7번의 이광사석도 그렇고, 뭐 박영께서 인정하지 않은 조건에서 한 방이면은 뭐 배당은 상당히 또 중배당 한 방이 메리트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해 주면서. 자, 구경주 대망의 또 오늘 하이라이트죠. 신승원의 또 승부 경기입니다. YTN배 호남 오픈 2000m 대상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 역시 뭐 주력 한 방을 노리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앵린 배당판은 이제 2번의 미소왕자, 또 3번의 당산대역, 4번의 광복 70, 3마리 중심으로 다 돌아갈 텐데, 자, 박영께서는요? 3파전이라고 봅니다. 인기만 3파전. 이번 경주는 뭐 3세만은 53kg, 4세 이상은 59kg. 부담 중량의 차이가 너무 극심해요. 그래서 뭐 미소 왕자 단연히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마필이고 광복 70도 그런데 저는 뭐 기본 능력은 미소 왕자보다 광복 70이 훨씬 세다고 봅니다. 다만 미소 왕자는 지난 3월달에 선행을 가서 8마신을 이겼어요. 그때 편성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압도적인 인기를 끌 때 방송을 통해서 정말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고 최적의 전개를 하고 그름인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이번 경주는 경주거리가 2000m 늘어났다는 것도 더욱더 미소왕자의 입선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 광복 70 데려가야죠. 뭐 제가 볼 때 기본 사이즈는 미소왕자보다 훨씬 센 마필이고 또 3번 당산대역도 59의 부담 중량을 짊어진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당산대역이 제일 낮기 때문에 저는 3번, 4번 막권이 상당히 재밌는 막권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구경주 앞서 박영께서 말씀했다시피 3세 순말 미소왕자와 광복 70이 부담 중량이 너무나 유리합니다. 일단 문세영 기수가 두 마필 다 탔던 말들인데 미소왕자 익성합니다. 뭐 어느 마필이 확 세서 미소왕자를 선택한 게 아니라 미소왕자는 2달 전부터 이야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복 70을 탈 수 없었고 미소왕자를 기술한다. 제가 봤을 때 미소왕자는 이번 경주 때려 죽어도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합니다. 과연 막판까지 버틸 수 있냐고. 2번 선행에 4번 선입으로 딱 붙는데 저도 능력을 봤을 때는 광복 70이 더 셉니다. 뭐 임란기수도 나름 한국 경마에 적응하면서 나름 잘 타주는 기수라서 저는 4번 놓고 2번 미소왕자가 버틸 수 있을지 못 버틸지가 판단해가지고 공략하는 경주 4번 놓고 공략하는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2, 3, 4의 세 마리가 이제 강하게 지금 잡혀 있는 구도가 되겠고, 다른 말들도 지금 뭐 확실히 5세 말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부담 중량이 핸디캡적인 측면에서 어떤 고려를 좀 해가지고 2번, 4번에 더 강하게 좀 잡혀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 일단 뭐 불문곡직하고 제가 노체같이 말씀드린다만 이런 경주는 분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뭐 못 먹어도 한 방으로 일단 들어갔을 때 진정한 승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9경주 단방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10경주 혼합이거나 1700 핸디캡입니다. 이제 10경주는 김태형 기자의 오늘 또 두 번째 후반 승부가 되겠는데 3번의 라이언스타, 12번의 클린업스타 두 마리가 강세를 보이면서 5번의 몰리 두코까지 또 7번 강호시대도 잡히는데,
자, 박영께서는요? 혼전도가 좀 높게 있죠.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1700이라는 경주거리가 또 이제 그 혼전도를 더 가중시킨다 이렇게 보이는데 강호시대도 지난번 잘 태가긴 했어요. 그렇지만 1700이라면 강호시대는 좀 메리트가 떨어지고 뭐 12만 컨셉스도 마찬가지죠. 누차에 말씀드린다만 거리가 길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은 뭐 맞을지 몰라요. 그래서 인기 마필인데 1700에서의 크램스타는 메리트가 현격히 떨어져요. 따라서 뭐 보병들이 많은데 저는 10번만 리얼텐이 지난번에 장기간 휴양을 하고 나왔던 그런 마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역시 경주 감각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편성이라면 뭐 리얼텐이 충분히 배당을 선사해 줄 수 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의 추천 경기입니다. 일단 이번 주 10경주는 이번 주 경마 중에서 가장 큰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그럴 정도로 혼전 양상의 경주라 보여집니다. 인기마들이 박영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1700이란 거리랑 잘 맞지가 않습니다. 7번 강호시대나 12번만 클린합시다. 인기마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그 틈에서 제가 노리는 복병 한 마필이 있습니다. 여건 자체, 전개 자체, 모든 게 그리고 꼭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모든 여건이 괜찮은데 인기마들이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도 좋고요. 저는 우마필 놓고 아예 99 막건 쪽으로 초점을 잡고 배당 자체를 좀 크게 노려보는 두 번째 승부 정도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뭐 13번과 이제 12번 두 마리 또 이게 또 기복형 인기 말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아요. 두 마리를 또 배제한 조건도 가능하고 데리고 가더라도 충마보다는 좀 후공으로 좀 들어가는 작전이기 때문에 역시 김태형 기자도 배당 노리는 작전 같습니다. 10경주 중배당 노리는 김태형 기자 추천 기대해 주시면서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국산 3군의 1400 핸디캡인데 자, 이 3번의 창세가 이제 강태 인기마을로 지금 대두가 되면서 뭐 11번의 호위무사 그리고 5번의 싱그러운 범이 좀 잡히는데 펜스는 좀 약해 보입니다. 그렇죠. 창세는 뭐 인정해야죠. 뭐 지난번에는 선행을 안 가면서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아쉬움을 남겼고 이번 경주는 뭐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죠. 선행을 가는 창세는 인정이 되고 호위무사와 싱그러운 범을 요건 못 믿는 마필들이에요. 호위무사는 뭐 지난번 1800은 뭐 택도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빼드려던 마필이고 1400이 지난 3월 19일 날 아주 인상적으로 휘블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1400도 기복을 보이시는 여지가 정말 많은 마필이에요. 거기다 인기 마필이라면 못 믿는 마필이고 싱그러운 범도 역시 승문전에 역시 이 마필도 뭐 지난번 1400에서 입상을 했지만 1400 자체가 역시 부담이 되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저는 복병은 안쪽 1번 골드 피버를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1400 모처럼 정말 적정으로 내려왔고 뭐 최근에 1800이다 보니까 바닥에서 계속 따라가는 전개인데 기본적으로 골드피버 스타트가 되는 마필이에요. 이 1400이 1번 게이트라면 골드피버가 이번 경주에는 중위권 내지 선위권에서 레이스를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400이라면 골드피버가 상당히 매력적인 마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3월 13일 편성으로 본다면 상당히 잘 뛴 것 같아요. 자, 김태형 기자. 일단 11경주 저는 약간의 우열은 좀 드러난 경주로 보여집니다. 3번마 창세가 직전 경주 일부러 선행을 안 가면서 각지를 한번 바꾸려고 했다가 선행을 안 가자 좀 기대면서 안쪽으로 기대보다 못 뛰자. 이번 경주는 다시 선행 작전으로 작전을 세웠습니다. 선행간 창세는 인정하고 들어가고 싶고요. 5번마 싱그러운 봄이 1400 좀 불안했습니다. 불안했는데 직전 경주 상당히 많이 팔렸고 선행 나간 주얼리 파크를 근성으로 이겼다. 승부전이지만 상세 선행 가면은 싱그러운 봄 선입 가능하고 호위무사는 끌리느냐 안 끌리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전 1800은 유승환 기수가 끌려서 중간에 선행 감자 어이없이 무너졌는데 3월 19일 경주처럼 꾹 참고 막판 한 발 쓴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3번 놓고 호위무사가 끌리느냐 마냐에 따라서 3호냐 30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산에서 올라온 말이 한 마리는 이제 8번 아트스타 이게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 브라이언 조교사한테 또 위탁이 되어가지고 휴양이 첫 출전인데 얘도 지금 부산에서는 1400까지는 되었던 그런 마필인데 좀 변수는 좀 약간 느낌대로 반쪽이네요. 그래서 3번의 창세는 뭐 이번에 독점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어떻게 취입되겠습니까? 이거 3번 인정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기복 취입에 이제 호위무사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어떤 변수다. 예전에 박태준 기사가 호흡이 상당히 잘 맞았는데 일단 뭐 3번 중심으로 11번, 5번에 팔리겠으나 복병은 역시 1번의 골드 피버
그리고 부산마린 8번의 아티스타 2마리가 저는 복병 같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뭐 이번 주 경마가 또 만만치 않은 편성입니다. 잘 배팅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나중에 부탁드리고 저희는 또 6월 달 경마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